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얼마 전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에서 일하고 계신 컨셉 아티스트 김예림님을 모시고 해외 취업과 비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림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에서 일하고 있는 컨셉 아티스트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예림님은 어떻게 처음 컨셉 아트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진로 고민할 때부터 좋아하는 그림들 이렇게 추려봤을 때 다 컨셉 아티스트 분들 그림이고 게임이랑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잡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런 계기로 이렇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교를 졸업하시고 처음 시작하신 일은 어떤 거였나요? 넷마블 게임즈의 그 모바일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라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그 마블 관련해서 팬아트 그렸던 것들이 조금 그것도 포폴로 쓰여서 처음 잡은 그렇게 모바일 게임 그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고 하고 싶은 IP가 있으면 팬아트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를 넣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캐릭터만 예쁘게 베끼는 게 아니고 구성이나 뭐 라이팅 이런 거를 잘 해서 자기만의 작품으로 소화하는 그런 팬아트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그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니까 예, 더 하이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넷마블 뒤에 또 VFX 스튜디오에서 짧게 근무를 하셨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담당하셨나요? 거기서는 진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키샷 이런 거는 저희가 하진 않았고요. 그런 자잘한 컨셉 아트들, 사람들이 필요한 가이드 그런 것들도 하고 또 피칭 이런 게 필요하면은 그런 피칭 관련해서도 일러스트나 뭐 스케치 이런 거 많이 제공하고 그랬죠.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다가 디지털 노매드 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로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첫 회사에 지원을 하기 전부터 저는 사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에서 취업을 먼저 했던 것도 주니어를 외국인으로 뽑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오다가, 그때 계속 한국에서도 트라이아웃을 하고는 있었는데, 주변에 막 저랑 같은 시기에 졸업했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으로 간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거기서 학생 경력이라도 쌓이고 아니면 인맥이라도 있고 물론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 3, 4년간 나아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경력 쌓다가 이제 영영 못 나가나? 막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워홀 비자 같은 것도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도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경력만 쌓다가 이렇게 영영 못 나가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풀타임으로 일하던 중간에 이렇게 어플라이 했던 회사에서 그 프리랜스 워크를 계속 줬었어요. 제가 막 유학을 가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다달이 생활비 정도는 내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제가 프리랜스 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아놓은 돈이 그냥 생활비 월 200 정도로 잡으면은 그냥 1년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 그러니까 세이빙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잡 있고 또 세이빙 있으니까 그냥 일단 나가봐야겠다. 나는 나가고 싶다. 음, 음, 그래서 음, 음. 일단 저는 어차피 프리랜스는 이렇게 장소에 제약이 없으니까 맞아요. 항상 해외 취업을 원했지만은 뭐 사실 경험이 그러니까 어학연수나 뭐 그런 경험조차 없었어서 이게 잘 맞을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음, 여행은 몇 번 음. 갔지만 이런 식으로 먼저 트라이아웃을 먼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복잡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고 한국에서 그리고 또 영어를 계속 제가 팟캐스트 이런 거를 계속 한국에서 일할 때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말을 할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이러다가 영영 못 나가는 거 아닌가? 막 하여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그쵸. 복잡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뭐 팟캐스트 듣거나 하는 거 외에 다른 영어 수업을 듣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1대1 과외? 이런 음, 식으로 1대1 그냥 1대1로 1시간 하는 그런 거를 한 10회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 커버레터랑 그 CV 만들 때 좀 도움받고 또 뭐 인터뷰 프랙티스 조금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음. 못했어요. 왜냐면 체력도 안 되고 당시에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영어 공부에 많이 투자 안 하신 거 치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영어로 말씀하신 걸 듣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트위터의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말씀하신 거 보면 되게 약간 원어민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예림님 이렇게 그렇게 온라인으로 뵙고서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잘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림체가 정말 너무 찐 북미 스타일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쪽에서 일을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에 계셨을 때 어떤 스타일로 작업을 하셨나요? 그 어떤 스타일 때문에 고민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스타일적인 고민을 했죠. 그래서 처음 포트폴리오랑 그 한국 회사 준비할 때 그렸던 그림 보면은 지금 약간 한국 스타일이 조금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렸던 그림은. 근데 뭐, 왜 북미스러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쪽 이 스타일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때 오히려 한국 쪽 지원할 때 약간 더 막, 오히려 여성 캐릭터 많이 그리고, 막, 바스트 강조해서 그리고 약간 음, 좀 그런 음. 게 있었죠. 예. 시도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한국 회사에서는 그런 그런 풍으로 완전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게 북미풍 프로젝트였으니까. 음. 그리고 제가 이번에 포펄 리뷰 이벤트를 하면서 만나게 된 되게 많은 분들이 드림잡으로 이 몬트리올에 있는 유비소프트를 꼽으셨어요. 유비소프트는 사실 뭐 라파엘 라코스테 그리고 제프 심슨 그리고 마틴 디샴베어 같은 진짜 막 유명한 컨셉 아티스트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아니면 또 거쳐 가셨고 또 이게 작품마다 공개되는 되게 퀄리티 높은 컨셉 아트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싶은 스튜디오잖아요. 근데 예리님은 이제 이 유비소프트에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시게 되었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뮤비 작품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E3 이런 거 매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뮤비가 진짜 작품이 다양하고 또 세계관도 이렇게 설정도 되게 다양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진짜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뮤비는 제가 지금 이 팀이랑 만나기 전에도 한국에 있었을 때 몇 번 트라이아웃을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포트폴리오였는데, 그러니까 서류조차도 안 됐고, 이번에는 사실 된 거죠. 이번에는 어떤 전략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몬트리올에 이제 잡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이력서에 제 캐나다 몬트리올, 그러니까 동부 번호가 생기니까 이렇게 그 계속 거절당했던 그런 회사들에서도 몇 번 인터뷰 연락은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터뷰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가, 근데 항상 비자에서, 최종 오퍼에서 항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아니면 플립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토론토에 지금은 하지 않는 엣지 컨트롤이라는 인더스트리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 제프 온다고 해서 갔었는데,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아, 나 한 달 전에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중이 막 술렁술렁 막 그러고. 예리님은 막 속으로 기회다 이러셨나요? 네, 저는 이거 내 거다. 막 티오가 났다. 포트폴리오 리뷰를 그래서 제프한테 제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 지금 잡 구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어디랑 인터뷰 받고 이러고 이런 상태다. 그랬더니 야, 너 잘하네. 뭔 말을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제프가. 그래서 제프가 아, 나 2주 전에 그만뒀어. 너가 그거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보스가 제 그림을 좋아할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 그러니까 일단 제 명함을 줬어요. 그때 명함도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제프가 받아서 라프한테 연락해볼게 이렇게 하고 바로 연락이 온 건 아니고 한 2주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 답이 없길래 그냥 안 됐나 보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페이스북에 갑자기 그분이
그 포스트를 올리신 거예요. 그 캐릭터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아, 이거 완전 내 거 같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그분이 저는 리젝을 당한 건 줄 안 거죠. 그래서 그때 카페에서 일하면서 아, 씨, 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완전 너무 내 건데. 엄청 그 막 우울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해서 집에 왔는데 저한테 저녁에 보스가 저한테 아트스테이션이랑 페이스북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예리님이 그 뭐지? 페이스북에다가도 글을 남기셨어요? 저는 페이스북에는 글을 안 남겼어요. 저는 그냥 아, 막 이미 이제 그 이러면서 전에 예,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때는 나 리젝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애들 저는 제가 안 된 줄 안 거죠. 안 된 줄 음. 알고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녁 먹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었고, 근데 그분이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서 같이, 그냥 그 컨택을 먼저 그렇게 주신 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라파엘님께서 직접 메시지 보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그런 인터뷰 프로세스를 거치셨나요? 저도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주니까 딱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비자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아, 비자 없다. 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HR 매니저 쪽에서 또 따로 아트스테이션 쪽으로 또 연락이 왔죠, 저한테. 그런 식으로 HR이랑 먼저 폰콜을 했어요. 비자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하여간 그러고 일단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보스까지 껴서 온사이트 미팅 날짜를 잡았죠. 음, 그리고 아트 테스트는 뭐 당연히 안 보셨겠네요. 이미 포트폴리오로 딱 통과했으니. 유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안 봤어요. 네. 아, 그럼 그 전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트 테스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 번 봤죠. 한 음, 세네 번. 근데 항상 그 테스트 결과가 좋아도 그 비자 관련해서 항상 그 최종 오퍼를 받을 그 스테이지에서 항상 결국에는 리젝을 자꾸 당해서 그냥 될 때까지 트라이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조금 놀란 게 저는 캐나다는 그 비자가 좀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캐나다는 직접 한국에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또 비자 프로세스도 미국처럼 막 너무 살벌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들 측에서도 비자 때문에 이제 탈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혼자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리님 경험 들어보면 그렇진 않네요. 네. 그 밴쿠버 쪽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비자를 해줄 여력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을 하이어 하려면 막 비즈니스가 1년 뭐 더 이상 러닝을 했었어야 되고 뭐 1년인가 2년인가 하여간 그 기준들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지금도 거기는 같은 이유로 아주 그러니까 비자가 없고 없는 사람은 안 뽑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만약에 뭐 적당히 아트가 저보다 더 잘하진 않더라도 적당히 그리고 이렇게 비자가 음. 있는 로컬 캔디데이트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LMIA를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가 봐요. 그게 그 외국인 고용 허가서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외국인을 하겠다 하고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를 뭐 1년 이상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 측에서도 이제 거기 캐나다 정부에다가 그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조그만 회사들보다는 외국인을 몇 번 뽑아봤던 회사들은 그 절차가 이미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절차를 LMI 관련 절차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덜 들고 덜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음, 되게 의외네요. 저는 미국이 너무 비자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캐나다로 가세요 라는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리님의 말씀 들으면 캐나다도 똑같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나라도 고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알아보고 다른 나라 비자 그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런 부분을 감내를 해야죠. 네, 그럼 저희가 다시 유비소프트 채용 과정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아트 테스트 이제 패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하셨던 작업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캐릭터 작업 많이 하셨고 이제 캐릭터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개성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뭐랄까 그 아이디어가 되게 돋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있으셨는데 근데 그게 숫자가 사실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스타일도 좀 현대물에 가까웠기 때문에 세신 크리드 같이 좀 고전물을 위주로 하는 팀에서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 그런 피스는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게 사실 그 포폴은 너티독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세팅이 그랬고, 사실 너티독도 한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폴도 한 번 들어갔었고. 그때 그 너티독 쪽에 캐릭터 컨셉 아티스트 남형택 분 계시잖아요. 음, 음. 그분이 막 이렇게 막 뭐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인커리지먼트를 많이 해주시고 그 팀을 한번 다 돌아서요. 컨셉 팀이랑 3D 팀을. 그래서 막 제 그림 막 이렇게 막 와서 막 이거 와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인커리지먼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가 너티독이 언차티드 4를 끝내기 직전이었어. 근데 보통 프로젝트 끝나면은 그때 한번 채용이 기회가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처도 물어보고, 제 이름이랑 연락처. 그래서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차티드 끝났을 때 제가 한번 그 포트폴리오 지금 있는 작품들 되게 너티독 스타일인 거, 그것들을 같이 애드업을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캐릭터 컨셉 아티스트가 4명이 있었고, 그분들이 그때는 이직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지금 작품 좋은데 자리가 없다. 그때 너티독은 안 된 거고, 너티독 그때 준비했던 작품 그냥 그거 들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 너티독 성향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풍의 포트폴리오로 그냥 유비소프트를 프리패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작품들이 있었고, 또, 시크릿 비번 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서 제가 풀타임으로 그 VFX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보스분이 제 드로잉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 작품보다도 제 드로잉 피스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아, 진짜 제가 보기에도 진짜 각 회사 아니면 그 프로젝트마다 어떤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인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예, 아레나넷 하면은, 아레나넷 예전에 그 다니엘 졸츠 그분이 아트 디렉터이실 때는 진짜 딱 그분 그림 같이 막 되게 회화풍, 막 브러쉬 스트로크 되게 멋있고 이런 아티스트를 위주로 팀 구성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팀도 이제 거의 거기 그 수장 따라가는 스타일 아티스트를 많이 뽑는데, 예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라파엘 라코스테 그분의 취향은 약간 그 드로잉이 강하고 파운데이션이 강한 이제 그런 아티스트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포로베시하고 3D 베이스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특히 캐릭터는. 그러니까 완전 올게닉하게 주무를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있고 또 약간 그림도 완전 리얼리스틱한 것보다는 약간 페이너리한 조금 더 아트 스타일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시죠. 되게 유비소프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꿀팁인 것 같아요. 페인터에 대한 그림들. 근데 이게 되게 팀 바이 팀이고 또 보스 바이 보스이기 때문에 저 라파엘 라커스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치면은 그분이 자기가 그 어떻게 아트 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강의한 그런 게 많고 그렇잖아요. 인터뷰가 많잖아요. 항상 약간 인바이먼트 하더라도 완전히 그렇게 시네마틱하고 완전 뮤리드 색깔도 완전 뮤티드 된 그런 것보다는 회화적이고 뭐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는 거를 멘션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원할 때 유비소프트라고 그 원하는 인재상이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실 퀄리티보다도 그냥 속도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보스는 그렇게 드로잉 파운데이션 좋은 저희 같은 보스는 그런 프레퍼런스가 있고 음, 좀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이런 그림이다라고 확실히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팀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아트 스타일을 리서치를 하면서 거기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아트 테스트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패스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실무진들과의 뭐 온사이트 인터뷰가 남아 있죠. 그때의 과정은 어떠셨나요?
큰 스크린에다가 포트폴리오 사이트 띄워두고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디스커스 하는 식으로 인터뷰가 되잖아요. 네. 이분들이 모르는 내, 내 그런 포트폴리오 피스나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제가 저 자신을 피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터뷰가 됐던 것 같아요. 온사이트는. 음, 다른 인터뷰들도 대부분 다 제가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하고 이거는 이래서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리고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가서 만나고 뭐 그런 거 안 했고요. 그냥 그 온사이트 마치고 저는 집에 갔고, 나중에 팀원들이랑 얘기해보니까 거의 끝나자마자 저한테, 그래, 나 얘 뽑을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팀원들한테. 근데 제 입장에선 전 몰랐죠. 저는 계속 기다렸죠, 답. 아, 그러면은 그 합격 통보는 언제 왔나요? 합격 통보는 좀 오래 걸렸어요. 한 달 걸렸어요. 왜요? 그게 그 중간에 보스가 한번 일주일간 휴가를 가서 이렇게 HR도 휴가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실 그 오퍼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보고 난 다음에 HR이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팔로우업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떠보는 식으로 메일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 우리 저번에 만난 인터뷰 뭐 되게 좋았어. 막 그래서 뭐 혹시 업데이트 있니? 이렇게 제가 HR한테 먼저 메일을 보내고 그분이 저한테 콜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한테 오퍼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받아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진짜 막 마음을 확 놓으면 안 되잖아요. 받기 전에 플립된 적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최종적으로 이거 페이퍼 받아보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부정탈까 봐. 그리고 그 샐러리에 대해서 또 회사 안에서 얘 이거 하이어 할 건데 이 정도 샐러리다 해서 베네핏은 이 정도다. 이거를 서류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제 하이어 하는 거 도장 꽝 찍는 그 서류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인터뷰 보고 한 달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진짜 막 나중에 결국에 받았죠.